자,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십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1년 만인가요? 거의 이제 1년 된 것 같아요. 그 총선 이후에 나오시고 진짜 이제 1년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이 총선 끝난 지 한 3일 되는 날. 예, 1년. 네, 4월 10일이었으니까요. 4일.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그동안 저희는 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보도 방송을 통해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네, 맞습니다. 의정활동. 지난번에 방통위 예. 그 김홍일 위원장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맞아요. 오마이 저희가. TV가 예. 생중계를 해서 저희 억울함을 많이 풀어줬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 그 현장에서 막 전화 연결했던 그 기억도 네, 있고. 전화 연결도 하고 계속 저 팔로우하고. 맞아요. 예. 그 기억도 있었는데 1년 동안 의정 활동 해보신 건 어떠셨어요? 1년. 뭐 정신 저희가 없었죠, 가방위가 정신. 예. 전체 상임위에서 전체의 숫자로 1위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법사위보다 저희가 더 많이 했고 네. 그중에 가장 국민들 뇌리에 남아 있는 거는 이진숙 3일 청문회. 그러니까 그동안 제일 장기 청문회가 이틀인데 네. 가방위가 박장범 그 저 파우치 받게 예. 돼서 3일, 예. 그다음에 이진숙 3일 이제 했고, 두 번째로는 뭐 줄탄핵 때문에 계엄했다라는 그 엉터리 궤변인데, 사실은 저희가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들에 대해서 네. 탄핵을 했고, 사실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이동관이나 김홍일 같은 경우는 사퇴를 했고, 이상민 권한대행도 사퇴를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 끝까지 자기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라고 해서 사퇴하지 않고 네. 직무정지를 거의 6개월을 했는데요. 그 직무정지 기간에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6인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사실은 이진숙 때 열어놨기 때문에 조기 탄핵이 가능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180일 다 채우고 됐을 그렇네요. 가능성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예. 이진숙 위원장을 직무 복귀시켜서 방송 장악을 또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진숙 위원장이고, 또 하나는 방송 장악을 통해서 이제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네. 그런 기도를 저희가 막아냈다. MBC 장악을 못하고, 그다음에 그 박문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보호하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희림 위원장에 네. 대해서도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 부르고, 물론 오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양심 선언한 팀장이 있어서 그 청부 민원이 네. 사실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와. 그리고 덧붙이면 네.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AI 현장 네, AI 그 기업에 반도체 설계업체. 방문하는데요. 예. 저희가 그 분야도 다루고 있는 상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정 지금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네. 현장을 생생하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현장이 의미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큽니다.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네. 네. 과학기술 정말 중요하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또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네. 1년을 쭉 이제 생각해보고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떠올려 보면은 참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었고, 네. 그야말로 아유. 전쟁터. 그 중에 제 최전선에 있던 게 두 번째요. 예? 법사위가 법사위, 최전선이고요. 법사위. 저희는 두 번째. 저는 과방이 제일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법사위 과방이 쌍두마차처럼 네. 정말 최전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놓고 보면 MBC는 뭐 지켰다는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참 EBS도 뭐 신동호 사장은 일단 가처분 돼서 갔다가 나갔지만, 이제 김효월 사장이 다시 복귀를 했고요. 네. 이제 TBS,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에서 방송사를 폐지시킨 그렇네요. TBS 사례가 TBS 있고, 사태가 YTN은 사실은 준공영 그 보도 전문 채널인데 네. 민영화시키는 걸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지 못한 보도와 그 내용을 보고 있어서 되게 좀 안타깝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KBS가 낙하산 사장 2번을 거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텔레비전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영방송사를 예. 그 이제 돈줄로 목을 죄어서 땡윤 방송, 땡김 방송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곧 조만간 정상화를 하고, 네. 이번 4월 18일 날 본회의에서 17일이군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부결됐던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했던 법률에 대해서 다시 재의결하는데 네. 거기에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 징수 방안이 다시 상정이 돼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이제 방송에 있어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도착하셨군요.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서울 강남 이 사무실 앞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 대본 첫 주요 일정으로 진행하는 오늘 AI 반도체 설계업체 방문. 자, 노타이 차림으로 이재명 후보가 차에서 내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모두 발언하게 되는 현장 저희가 생중계로 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방송 장악 이게 옛날 MB 때도 그렇고 지금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방송 장악하기엔 그런 시도 그리고 일정 부분 그걸 해내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걸 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방송사를 허가 승인 그 제도를 통해서 그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공익적 가치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방송사가 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번 저희가 이제 나와서도 말씀드리고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차관, 그다음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여당이죠. 여당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2명의 상임위원 5인 구조로 협의하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한 6기 정도 운영이 됐는데 이렇게 파행적이고 편파적이고 편향되고 대놓고 장차관 구조로 운영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마 전무후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국정 운영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결국 그 최민희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그 한 7개월 가량 했던 것이 말씀드렸던 YTN 민영화 그리고 방통위 차원에서 가짜 뉴스를 근절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다 이게 불법한 상황이 되니까 방심에다가 그걸 맡겨서 사실은 김만배 하고 신앙님 인터뷰 내용이 대선 3일 전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그것이 자신들의 득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주관적 판단 하에 뉴스타파를 탄압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 전 국민은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날리면이라고 하면서 그 여론을 조작했던 게 이제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2인 구조에서 다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방통위 설치법을 변경을 해서 합의 기구의 성격을 누구도 못 건드리게끔 이제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송법을 이제 저희가 이사 구조를 그러니까 그게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말씀으로 하는데 지금처럼 방통위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에서 그 결정을 내려서 하고 박문진에서 사장을 뽑는 구조.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다음에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대통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방송 장악이 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가방이 야당 의원들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심이 유일임 위원장이 사실은 이런 위원장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하고 그리고 민원을 사주했다는 것이 그 알려지게 되니까 그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통해서 하고 본인은 제대로 수사도 안 받는 그러니까 검경언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는 유일임 방지법을 지금 국회에서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법사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정착시키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일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럼 왜 못했냐? 그 이전에 국회 구조가 제대로 안 됐고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개혁 과제를 좀 완수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네. 온전하게 안 됐고 또 지난 대선 실패가 예. 오늘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과제가 분명하고 가야 될 길이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업체 방문했습니다. 발언을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잠깐 듣고 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참석자들 소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석자들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이 관련해서 회사 관련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듣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동안 쭉 길게 봤지만은 얼굴 표정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되게 모습들이 젊어고 역동적으로 예, 보이네요. 역동적이고 또 네. 여유도 있고 네네. 그동안 또 많이 내공이 쌓였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참석자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이재명 후보 말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백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여러분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저로서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이겠죠. 또 그 일자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그게 소위 인공지능 문제일 텐데요. 어쨌든 그 분야에서 첨단 분야를 개발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한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대개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저희가 알기로도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우리가 계속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퓨리오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특히 공공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 예. 좀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이제 필요해서 AI 측에서 기술을 소개해 주시고 네, 이재명 후보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채널 통해서 이 현장을 또 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또 관계자들 발언 이런 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를 또 들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보는데 굉장히 AI에 대해 친숙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재명 맞습니다. 후보가. 2022년도 대선 후보 시절에도 AI 관련한 공약을 냈었고요. 맞아요. 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AI 국가 AI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네. 8월 달에 이제 본인이 위원장으로 맡았어요. 그리고 염재호 부위원장인데 그 기간 안에 한 번 정도 네.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지금 최상목 직대 때 아마 서면 회의하는 정도가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 중국 양대 강국의 그 정말 경쟁이 치열한데 네. 대한민국이 어쨌든 IT의 선도 국가로서 AI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한 2, 3년 사이에 뒤처져 있어서 네. 걱정과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AI 강국 위원회를 만들어서 표 시절에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후보가 되면서 당대표 그만두고 AI 위원회 사실은 저기 준비됐던 일정인데 네. 후보가 돼서 오. 처음 이제 방문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예. 그리고 저희가 정동영 의원이 이제 수석 부위원장 맡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 그 선도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학계 그다음에 산업계 그다음 국회의원들 해서 AI 강국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활동하고 있고 특히 저희도 가방위 차원에서도 한 달 전에 네이버 본사의 AI 분야 만났고요. 내일은 LG AI 쪽으로 저희가 그렇군요. 공장 현장을 방문합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도에 인수위가 없이 그 정부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50일 남았고 네. 당내 경선도 치르고 대선도 치르고 해야 되지만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서 인수위가 없는 정부를 순탄하게 해야 될 일, 그럼 그건 각 상임위마다 그럼. 준비하고 조직해야 되는 거고 당은 예. 당대로 이제 정책이나 민주연구원이 이제 공약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쭉 그 비전을 제시하는 일들을 함께 지금 진행해 나갈 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선까지 50일밖에 남지 않았고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네. 시작이 임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재명 후보 또 포함한 민주당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화면 법원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윤석열이 오늘 첫 형사 재판 첫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낯익은 곳인데요. 낯익은 지난번 이재명 대표 맞아요. 11월 15일, 11월 26일, 예. 그다음에 3월 26일 아하. 포토라인에 섰던 그 곳이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근데 많이 뭐 했었는데 비공개로, 비공개 네. 들어가고 또 첫 역대- 재판도 비공개로 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지금 특혜를 네. 누리고 있는데 전직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재판의 내용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쪽의 얘기가 있었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주소를 물어봤더니 이 아크로비스타 주소를 말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법정 촬영 요청 2건 뭐 이게 이제 늦게 제출돼서 기각이 된 거고 재신청하면은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 또 이런 또 얘기를 했네요. 뭐 여론이 나빠지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석열 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면당에서 나오는 윤석열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에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 저희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보내드렸었는데 좀 화가 더 났거든요. 외려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저 과잠 입은 대학생들 예, 또 사실은 청년들이 뭐 그 뒷얘기도 많잖아요. 거기에 용산에 이태원에서부터 아크로비스트까지 쫙 네. 세워가지고 도열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안 돼서 음.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이제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네. 뭐 거의 그 너무너무 갸냘펴져서 거동조차 불가능하고 뭐 약을 네. 먹고 누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네. 실제로 화면에 비친 김건희 씨는 매우 건강하고 네. 외려 더 뭔가 조치를 취한 얼굴로 등장해서 국민들이 볼 때 사기를 좀 당한 듯한 느낌이고 또 이제 충격을 받았다, 어제는 국민들이. 지하에 이렇게 경호원들 지하선거에, 대동하고 등장했더라고요. 예 하고 뭐 만나는 모습이 노출됐는데 네. 이분은 본인이 파면된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뭐 3년 하면 어떻고 5년 하면 그런 어떠냐라는 말도 있다고요. 말을 쏟아내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골목길에서 그 저 개선 장군처럼 했던 전두환과 같은 행태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시계가 멈추어져 있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 보면 1980년도 전두환 시절 네. 군사 수계에 전두환이 했던 일을 따라한 것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느 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럼요. 국민들의 수준이 전 세계 가장 민주 역량이 네. 이 진짜 충만한 대한민국에서 저런 수준 떨어지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모습을 보면 네. 결국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에 기초해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의 수순으로 네.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 뭐 빨간색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 만나면서 마치 카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저는 저 경호관들도 예. 참 힘들겠다. 힘들다기보다는 예.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기 차출된 경호관들은 네. 사실은 저 정도면 자기들이 얘기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정도의 행위를 하는 거 같이. 보면 김성환 차장, 네, 김성훈 차장. 김성훈 차장하고 가장
협조하는 사람으로 뽑았기 그랬을 때문에 것이다. 뽑았기 때문에 저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명박도 하지 않았고 저기 그 박근혜도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조용히 들어가는 들어갔고 모습을 봤는데. 포토라인을 넓게 치면 네. 저렇게 못합니다. 아하. 예, 근데 저거는 무슨 5년 후에 다시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강욱 씨의 얘기처럼 뭔가 그러니까 통제하지 못하는 네. 것도 있을 거고 부안해동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경호실 저것도 예. 나중에 조사 대상입니다. 그럼요. 네. 경호처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 뭐 사저로 돌아가면서 캣타워가 좀 옮겨지는 모습도 네. 이건 뭐 이제 한겨레에서 뭐 보도하기도 했어요. 캣타워가 옮겨지고 있는데 캣타워 그의 사저 관저에 있던 게 그대로 간 거라면 네. 국가 예산으로 맞습니다. 산 걸 두고 가야죠. 네. 두고 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걸 가지고 온 것이라면 이것도 나중에 따져봐야 나중에 되는 뭐 것이고요. 다시 돌려받아야 돌려받아야 되죠. 되고 사용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일주일 동안이나 이 안에 저게 이제 캣타워인데 네. 저게 관저에서 쓰던 거 똑같은 것인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관저에서 가져온 게 또 뭐가 있느냐,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이게 다 그럼 우리 이제 예산으로 물품에 예. 경호실 운영위원회 하다 보면 물품에 대한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예. 충분히 다 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음. 보여집니다. 어차피 관저 그러니까 용산 이전 문제, 그다음에 관저 문제 이것이 다 나중에 특검이나 국정감사 대상,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국정조사 거죠. 대상이다. 그래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근거니 특검도 있기 때문에 네. 다 다뤄야죠. 네, 다 다룰 것이다. 김현 의원님께서 확실히 해 주셨습니다. 다 다룰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이 그야말로 나오면서 막 손 흔들고 막 개선 장군처럼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왜 이런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3년 할 거 다 했다. 3년이면 어떠냐, 아, 내가 5년이면 이겼다. 어떠냐. 그러니까 할 거 다 했다. 예, 다 할 거 다 했다라고 얘기한 건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 정도면 네. 사실은 그 술, 그다음에 유튜브 권력 그 중독에 빠져 있었다라는 게 그 지난해 중앙일보 칼럼에서 지적된 지적을, 내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중독증이죠. 중독중이다. 전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과 전혀 이제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그런 일단, 느낌도 들고 네, 다른 세상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여전히 일각의 유튜브나 아니면은 네. 특정 종교를 외피를 쓴 극우 집단들이 이 자기를 여전히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 과잡 입은 특정 그 청년층.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이란 것은 이미 지워져 있고 특정 세력, 특정 집단만 가지고도 자기는 추후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착각은 자유지만 네. 곧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본인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데 다만 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면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으로 인해서 다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그 사단들이 여전히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인도 복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 아하. 그게 이제 본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김건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저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검찰이나 판사들 안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이 네. 행사될 수 있다. 특히 3월 8일 날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하는 것, 네. 이런 게 저렇게 행동하는 뒷받침이 되는 근거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네. 그 내란 수계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언론, 개혁 네. 그리고 권력기관의 개혁 이런 것들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두 번 다시 윤석열 부부와 같은 괴물이 등장하지 않도록 촘촘히 법과 제도 정비하고 개혁 과제를 6개월 안에 반드시 좀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매일 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매일 되뇌이고 있다라는 건데
정말 이번에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제 지기현 판사가 했던 날이 아닌 시간 계산하는 다시 윤석열 복귀를 했잖아요. 예, 주장을 받아들이고 인권 보장 얘기하면서 하고 심은정 총장이 풀어주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법치 국가로서 잘 정비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무너졌죠. 사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때부터 네. 검찰 권력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고도 막지를 못했는데 특히 그 헌법재판관들이 심리를 마치고 네. 그다음에 선고 기일이 상당 기간 늦어진 배경에도 그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았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8일부터 4월 4일까지 하루도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했고 대한민국 국격이나 그다음에 예. 그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졌는데 일각의 그런 카르텔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 집단 안에서는 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윤석열과 그 자기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 행태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그다음에 최상모 네. 권한대행, 근데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 경찰, 국정원, 그리고 법원, 경호실 이런 세력들이 결국 윤석열을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그 손들을 하나하나 뜯어내면 네. 결국 몰락하는 건데 저는 뭐 1년 안에 다 이루고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을 네.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또 한편의 변곡점이 된다라고 봅니다. 비단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고 네. 지방선거까지 가야 되는 개혁 과제다. 왜냐하면 지역에서의 그런 그 피폐, 황폐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AI의 그 이제 사업체 같지만 이런 그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제대로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들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야지만 네.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떨어진 국격, 그다음에 외교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유, 그 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 흔드는데 뭐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 나라에 맞춰서 이제 미국하고 상대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집권 여당이 없군요. 참.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하고 네.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본인이 내뱉은 말을 또 여반장처럼 뒤집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졌다는 것이 정말 죄송한 일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 내란 사태까지 거치면서 다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 분기점에 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재명 후보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투자 100조 원 시대 열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계속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 이거 나 개인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려면은 정치 권력을 어떻게든 누려야 되고 정치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한덕수 카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카드를 또 손에 쥐고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나는 돌아올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시나리오. 사실은 농간이죠. 네. 그리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윤석열 전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도 사실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윤석열이 시키는 것을 하는 바디 사장 또는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죽하면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꼬아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3년 만에 지금 문을 닫게 되는 지경까지 간 그럼요. 건데 예. 자당의 후보를 경쟁을 통해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믿지 못하면 한덕수 카드를 또 들여오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박수영 의원이 네. 이제 뭐 주동하고 있는 네, 것으로 박수영 의원, 성일종 보여지는데 의원 뭐 이렇게. 근데 박수영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전 대표 그 사진 조작에 맞아요. 연루된 네. 국회의원이고 또 하나는 김혜경 그 사모님의 법카 업무 추진 카드를 그 당시 경기도 직원하고 이렇게
협업을 했던 거고 그런 일들을 그분이 이제 경기 부지사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남경필 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뤄지고 있는 저런 공작들이 예, 결국은 이제 뭐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가지고는 네. 안 될 거다라는 자체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을 흔들어서 뭔가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지더라도 훗날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100캠 뭐 10가지 그러나 방안을 저러나. 만들어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에 대선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하던 그 다음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역할은 하지 않을까. 예. 당 대표까지. 왜냐하면 인지도나 이게 이제 능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못하게 될 것이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곧 못하게 될 것이고, 아하. 그리고 이제 줄줄이 엮여 있는 윤상현 예.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위 윤핵관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명태균과 연루되어 있거나 그런 의혹들이 또 내지는 불거지면. 건진 법사 건도 지금 계속 수면 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특검이 아하. 이제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 여부요. 기소는 안 됐지만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선거 대선 시기에 그 거짓말 네, 했다면 그 이재명 대표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뭐 구약 성경 다 외웠다. 예. 한 푼도 이득을 본 적이 없다. 내지는 그 도이치모터스 건 등 포함해서 이것이 특검이 되면 네.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공소시효가 이제 제기가 될 텐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 400억 가량 물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결별시키는 뭐든 파산 선고를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 곧 목전에 닿아 있기 때문에 네. 당시에 대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런 계산을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한덕수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싶습니다. 후까지 염두에 둔 거.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 지명 같은 것도 이완규. 그러니까 네. 자기 쪽 사람들은 어떻게든 심어놔야 네. 나중에 뭐 그렇죠. 후환이 없을 수 있다 정당 이런 해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까지도 예. 여러모로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는 예. 지금 헌법재판관 안에 마은혁 재판관이 담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가처분. 그러면은 이거는 지명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니 뭐. 그러면 사실은 원래 이제 근데 한덕수 참 그런 거 보면은 예. 인생 돌고 돈다고 예. 그게 그 추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또 마은혁 재판관한테 그게 주심이 맡겨진 거를 예, 마은혁 예. 재판관. 한덕수 총리는 예.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결국은 말년이 굉장히 비루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최상목하고 한덕수 쌍탄핵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이걸 뭐가 놓을 수 문제냐면 있냐. 예. 탄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타이밍이 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탄핵을 하면 보고를 하게 되면 사표를 내서 24시간 48시간 안에 사표를 내면 자연인 신분으로 가요. 그러니까 징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점 직무 때문에 정지를 못 시켜 그래, 놓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아서 예. 일단은 그 고위공 저 공수처에 직권남용 이런 것 등 모든 것을 해서 오늘 고발 조치를 오후 1시에 네. 이용우 법률위원장이 소통안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덕수 입장에서는 빨리 네. 탄핵해주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바라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른바 내가 민주당에서 탄압받고 이렇게 정치로 나왔습니다. 네, 지지해 그래서 주십시오. 뭐 이럴까봐.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한덕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을 저희가 쓰지 못하는 이유가 그 네. 대목이고 그래서 설사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게 되면 본인이 복귀했을 때 했던 네.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말도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 대행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고 결국은 네. 윤석열 아바타에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임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덕수에 대한
마지막 남은 뭐 통상 전문가로서 네. 한미 관계를 개선할 거라는 그 기대마저도 아, 스스로 저버리는 거고 언론에서 더 이상 한독수를 두둔할 수가 그렇게 되네요. 없을 거고 음. 물론 극소수 언론은 하겠지만 그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다. 꼭 봅니다. 그래요. 이게 참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판을 보고 네. 전략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사실 민주파출소 네. 이게 매일마다 보는데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고생이 많은데 예. 사실은 이제 사회를 혼탁하고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것 중에 하나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사실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선관위에서 아무리 발표를 해도 네. 뭐 99명이 체포돼서 뭐 미국으로 이송이 됐다, 뭐 오키나와로 갔다 이런 게 이제 가짜뉴스가. 스카이데일리 지면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네. 최근에 압수수색해서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갔고 이제 그 해당 기자는 구속이 돼 있고 해당 기자가 아니라 그 유포자 캡틴 코리아 캡틴 소스? 그 캡틴 아메리카. 예, 그 사람은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예. 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이 캡틴 코리아. 뿐만 아니라 예. 이제 유튜브들 안에서 폐쇄 조치된 그 사이트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전한길, 전광훈, 그다음에 그 아니요 그 말고 신남성연대? 그 배인규 말고 예. 그 소년보 소년보 여의도파 코리아. 예, 거기까지 해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 차례 고소고발하고 언중이 방심에 넣고 이제 정상화되면 이 네. 문제를 다룰 텐데 이제 선거심의위원회가 작동이 됐는데 거기는 사실은 유일임 체제에서 구축이 된 거라 공정성을 뭐 할 거라고 예.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제대로 하려면 저희가 네. 계속 이제 민원을 넣고 제보를 넣고 있는데 민주파출소가 저하고 전용기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동아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의원하고 양문석 의원 이렇게 4명이서 구성해서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 브리핑을. 20분에서 네. 저희가 브리핑하고 항상 생중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 데일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에서는 예.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제가 월수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부는 그렇네요. 방조하고 또 뒤로는 어쩌면은 도와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힘, 국민의힘, 당원의 힘으로 일단은 막아내고 네. 나중에 새로운 정부가 됐을 때 법과 제도 정비하고 예. 기관이 그런 그 정말 구글 그다음에 네이버 등 댓글을 통해서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한덕수 대행이 오늘 얘기한 거 보니까 통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마치 물러날 것처럼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이거 5월 4일까지만 사퇴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군부를 좀 떼고 24일, 있다는 생각도 들고 5월 4일이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아서 저 안에 이제 예. 뭘 그러면 하려고 예상할 하겠죠, 수 계속? 있는 거는 예. 이제 불출마 선언이 속출할 수 있겠네요. 네, 미리미리. 미리미리 예,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 그래서 일단은 한덕수와 네. 단일화를 했을 때 뭐 단일화 방식이 포기하면서 단일화도 있을 거고 네. 여론조사나 뭐 어떤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다를 염두에 두고 포기할 수 있는 후보 내지는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방안 네. 두 가지를 다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9명의 후보가 국민의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1차 아니, 원래 20명에서 9명으로 된 겁니다. 예, 9명만 아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20마리의 용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 거기까지 자동으로 안 다 가고. 정리하고 오세훈, 유승민도 안 나오고 나오면 이정현 전 의원도 안 나오고. 나오고 뭐 안 나온다는 그럼 이제 사람이 많아요. 김문수, 나경원, 예, 그다음에 한동훈, 네. 그다음에 뭐 이철우, 유정보, 여기 뭐 다 뺀다고 예. 치면 다 기초단 빼면 네 명. 광역자치단체장은 네, 예, 얼굴 알리기. 얼굴 알리기, 예. 지명도 높이기, 네.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 대비용. 이렇게 되면 그럼 4명 맞아. 딱 치면은 딱 우리가 떠오르죠. 김문수, 김문수, 한동훈,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나경원이나 윤상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윤상현의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예. 윤상현. 예, 가능성이 그러면은 있다. 그러면은 네 사람 중에 누가 한동훈이 되나. 안 되게 해야 되겠네요. 김문수도 안 되게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윤상현 네. 또는 윤상현이
마지막 남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한덕수 잔불 카드로 정리하는, 가는 네. 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이런 판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동훈도 네.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야 작업을 하겠죠. 왜냐면은 저는 예. 그 검찰 조직 안에서 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 일부, 검찰들이 예, 있겠죠. 이 가만히 소위 있지 않을 거다. 경제통에게 넘겨주는 것에 동의를 할까 이런 생각을 늘 갖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래요. 후보까지 그것도- 되기 위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심우정 외교부 그 특채 예, 채용 비리 예. 나오는 것처럼 뭐가 또 터질 수 있다. 한덕수 총리도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해 봅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지금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모르는데 그냥 그 느낌이 그냥 검찰이 느낌이 저희를 검찰이 예. 이재명 전 대표를 공략하고 끊임없이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고 분리시켜내면서 괴롭혔던 것처럼 속성을 거기에 전문가 아닙니까? 보면, 한동훈. 그럼 자당의 그래요. 후보가 되기 위해서 네. 알아서 뭔가 아하. 힘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뭐가 터지면은 바로 긴급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과 전화 연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은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민주당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경선 룰이 사실상 정해진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중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위?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네. 오후 2시까지 진행되고요. 네. 그다음에 10시에 지금 중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네. 10시부터 3시까지 투표를 통해서 룰이 확정이 됩니다. 된다. 오후까지 그러니까 봐야 된다. 국민 그동안 네. 2002년도부터 국민 경선에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제 이번 선거에 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예, 있었던 룰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왜 바뀌냐는 반발도 대선 있어가지고. 때마다 예. 그 경선 룰은 다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서 2002년도 국민 경선이 진행되고 국민 경선이라는 거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폭을 만들어주겠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네. 선거인단 중에 일부가 현장 투표를 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선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2012년까지 왔고 그 다음에 2017년도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네.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2024년도 당원 전당대회 때 저희가 명문화 시켰고요. 그러고 지금 권리당원 즉 네. 6개월 당비를 어느 기간에 11년 안에 6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이게 이제 당원상 규정돼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민 경선은 당원과 비당원을 1대1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동등하게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부분이 당원 주권 시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당원들의 주권을 보장해줘라라는 네.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선거인단 모집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조기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 2022년도에는 네. 평상 그러니까 일상 대선이었고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 그다음에 후보 확정 네. 그리고 대선까지 6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에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2월 3일부터 그 이전엔 4월부터거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도입해야 된다고 매주 집회에 참석하셨고 그다음 12월 7일부터는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고 그 네. 뒤부터 3월 8일부터는 매일같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어쨌든 버거운 상황인데 선거인단까지 모집해서 참여하라 그러는 것이 네.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당원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은 국민 경선, 국민 참여 경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을 다 반영하되 그러니까 모집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전화가 여론조사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특별당규위원회에서 해서 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당원들 투표와 중앙이
온라인 투표 이걸 거쳐가지고 확정이 네, 되는데 확정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경선이 시작되는 경선이 거죠. 시작된다. 그런데 지금 다른 주자들은 거세게 이제 반발하고 있고 지금 나온 얘기가 김동연 캠프 쪽 네. 여기서는 이대로는 어대명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불출마도 고심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길 안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도지사는 아직 내년까지 저희 당에 도지사로 임기가 있는 분이고요. 네. 룰은 후보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당의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에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경선에 참여하는 거죠. 네. 뭔가 그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전파가 될 텐데 지금 당원들은 외려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들이 그 참여하는 포지셔닝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에도 당원들이 와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네. 그 지금 이제 권리당원 6개월 당비를 낸 당원 말고도 한 달 또는 2달 그 당비를 낸 사람은 권리당원이에요. 선거권이 없을 뿐인데 이분들은 본인들에게 또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당원이라고 당비는 내지 않았지만 당적을 갖고 계신 분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이거든요. 네. 500만 명이 그냥 하면 되지 왜 여론조사를 하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지금 현재 당원상으로는 권리당원의 권리는 50%가 보장되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를 국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그 룰이 있기 때문에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김두관 의원 측 후보 측의 얘기는 수용이 안 됐고요. 애시당초 네. 한 번이라도 낸 당원들에게 권리를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권 문제가 있어서 당원 개정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럼 이번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냐라는 지적들을 하는데 네. 조기 대선은 우리가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그렇죠. 때 그래서 예. 다음 전당대회 때 당원들의 그 당원 주권을 확장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그래요. 했습니다. 네. 자, 네, 일단은 이제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가 오늘도 한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완전 국민 경선이 우리 민주당의 원칙이자 전통이다. 이 규칙으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런 원칙과 전통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다. 또 절차적으로도 후보자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오늘 오후 중앙위 투표 끝난 다음에 지켜보고 투표가 끝나면 저도 입장 표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저희가 얘기를 아예 안 들은 것은 아니고 후보 측의 의견을 듣고 특별당규위원회 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고 또 네.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이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당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중요시 여기는 대목 중에 하나가 네. 그 험지에 계신 분들의 우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 세력이 이 선거인단으로 들어와서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2022년 대선 후보 경선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매우 강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분들이 네. 이 저희 후보 선출에 들어올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 전무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투표 방식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은 그런 그 국민의힘 당원이나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당원이나 예. 내지는 이미 기왕에 들어와 있는 계엄 전국에 들어와 있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낸 당비 낸 분들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 당원의 정체성에 네. 맞지 않는 분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국민 참여 경선이었다는 점을 네. 김동연 후보 측에서도 좀
고민을 깊이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주장과 또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네. 그 경선이 룰이 정해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또 하게 됩니다. 전당원 투표 네, 또 네. 하게 되니까. 지금은 권리당원 투표 그다음에 중앙위에서 네. 의결된 내용을 전당원 투표를 네. 통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이번 조기 대선은 어떻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번에 절대 우리 대한민국 후퇴하지 않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의원들 생각도. 그래서 대선 과정도 잘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갈 거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현 의원님 사실은 이번에 이 위원회 이거 맡으셔가지고 경선 룰 때문에 3박 4일 동안 네. 토론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 그러니까 그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문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이번에 2,500통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 의견들이 많으셨군요. 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네. 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의원님들이나 지역위원장님들도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은 그 주문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원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부울경, 대구 경북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우리 당원이 아닌 우리 당을 예. 지지하지 않은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당 내 경선으로 활동하고 있을지를 이미 지역에서는 많은 내용의 첩보가 들어오고 그 조직적인 움직임이 간파가 되고 있어서 네. 그분들이 이번 과정에서 목소리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원외 지역위원장님들도 자주 불러서 예. 목소리를 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마이 목소리. TV에서. 그래야죠. 그래야 저희 되고요. 갈상돈 의원하고 예, 그 전은수 전 예. 최고위원님인데 울산에서 활동하고 변호사, 갈상돈 위원장은 진주에서 하고 있고 네. 그다음 김한나 위원장 서초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번에 같이 논의를 했다. 했습니다. 꼭 그것도 제가 한번 저희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사실 지금 뭐 이 경선 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쳐서 정권 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 길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우리 마지막 주어진 기회다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풀려나서 어떤 먹잇감 먼저 물고 뜯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로 예고를 하고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민주당 쪽 입장에서 유리한 얘기를만 뭐 안 할 수도 있다 유리한 얘기 안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 씨를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익 제보자가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가 부딪혔던 그 진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을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는 또 보이지 않는 손이 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감옥 가기 전에도 뭐 USB를 특정 언론사에 전달이 됐고 그것이 네. 보도가 안 됐고 그리고 그 또 열심히 취재한 언론사들이 계속 이제 했고 저희 당은 명태균 그 TF가 구성이 돼서 서영교 의원이 네. 정말 매일같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서초동에 가서 저기 축구도 하고 뭐 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국민들이 진실을 향한 그런 노력에서부터 발견이 되고 찾아지는 거지 사건과 연루된 분들이 오염돼서 네. 문제가 희석되거나 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명태균 씨의 말을 뭐 전적으로 믿고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고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게 한덕수 때문이냐 아니면 명태균 때문이냐 여러 가지 또 관측도 나오게 됐었는데. 명태균 때문이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은 만난 적도 없고 했는데 예. 무슨 계속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 명태균 씨 얘기가 맞는 걸로 드러난 거고 홍준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맞는 것으로 드러난 거고 이철규 의원도 아직 수면 밑에 있지만 그분도 뭐 연루되어 있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네. 윤한홍 의원도 그런 거고요. 예. 뭐 여러분들이 관련돼 그 외에도 국민의힘에 크고 작은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계엄하지 않았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사실은.
지난해 우리 뭐 모든 국민이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파면돼서 사저로 간 날 또 공교롭게도 네. 이제 석방돼서 나왔으니 전전긍긍할 사람은 1순위 윤석열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 1순위는 윤석열 부부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빨리 구속해라.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오늘이라도 바로 이제 구속해야 근데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지판사가 지금 그러니까요. 담당 판사가 네. 뭐, 직위원 뭐 판사가 명예를 운운하며 지금 네. 비상 통로로 출석하게 하는 그런 협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게 그렇게 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 특검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특검하는 게 네. 정권 교체 예. 이후에 아니요, 4월 특검하는 게? 17일 날 지금 저희가 아, 예, 투표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예. 망가지지 않으려면 그 안에서 한동훈 세력들은 좀 생각을 좀 고쳐 먹고 일이 잘못되나 저리 잘못되나 빨리 특검해서 예. 새벽을 통해 예. 가지고 뛰어내리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하고 아직까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빨리 출당시켜야죠. 아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갈 일이 아닌데. 검찰 캐비넷이 진짜 무서운가 봅니다. 아, 역시 검찰 캐비넷 예, 사법 카르텔 진짜 사법 무서운 거 카르텔. 같아요. 예. 이걸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향력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예? 김건희 씨가 진짜 무서운가 보죠. 그래요. 예. 아니 V 제로라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가면은 윤석열 이제 강아지만 안고 있고 김건희 얘기 다 하고 뭐 이런 얘기 네. 함께 초창기에 대변인했던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V 제로 김건희의 영향력이 또 어디까지 펼쳐질 것이냐. 한덕수 부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부인 라인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끝까지 아직도 내란 종식이 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세력들 이걸 우리가 꼭 발본색원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오마이TV가 앞장서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김현 의원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진짜 이 내란의 밤부터 파면될 때까지 그 파면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고 계신데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구독자가 얼마나 되냐 확인해봤더니 200만 명, 300만 명? 아니 239만 명. 곧 300만 명? 네, 이번 예, 가고 있습니다. 50일 남은 대선 기간에 300만 명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사실은 1인 미디어 시장을 지평을 시작한 게 오마이TV, 오마이뉴스였습니다. 네. 네, 그 참여하는 시민들의 힘이 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또 조기 대선까지 이끌어냈는데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통해서 대선 잘 승리하고요. 그 뒤에 저희가 다시 만날 세상이 사회 대개혁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시민들이 만든 세상이 보다 효능감 있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이 위대하다라는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 네.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TV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저희가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